혹시 여러분이 치매에 대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면 어떨까요?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모습들은 복잡한 현실에 정확하지 않은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치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를 무섭고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충분히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진단으로서 다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왜 희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지, 그리고 실제로 이 상태를 가진 분들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선고와 진단이라는 두 단어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단 하나의 특정 질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을 통틀어서 설명하는 포괄적인, 즉 우산형 용어입니다. 마치 열 발열을 생각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열은 병 자체가 아니라 감기나 독감 혹은 다른 수백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죠.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증후군 신드롬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지적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단순히 노망이라 부르며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특정 뇌질환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운명적인 종말로 여기는 시각을 멈추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전체 치매 환자의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치매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도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여러 형태의 치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후처럼 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또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파킨슨병과 비슷한 운동장애, 그리고 생생한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루이소체 치매도 있습니다. 기억력 문제보다는 사람의 행동과 성격에 먼저 영향을 주는 전두축두엽 치매도 있죠. 치매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 방법과 예후, 그리고 환자를 돕는 전략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침이 알레르기 때문인지 폐렴 때문인지 모른 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가 진행될 때 우리 뇌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복잡한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이 뉴런들은 전기적, 화학적 신호를 이용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합니다. 이것을 마치 수많은 전화선과 도로, 그리고 인터넷 케이블로 가득 찬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치매가 발생하면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중요한 뉴런들이 손상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뉴런 사이의 연결고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시의 전화선이 끊기고 도로가 파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 동네에서, 그 다음은 다른 동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보가 예전처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의 경우를 봅시다. 뇌 속에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여서 플라크와 엉킨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단백질들이
뉴런에게는 독성 물질로 작용해서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신경망을 서서히 파괴해 나갑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가 갑자기 정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지역의 점진적이고 느린 소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흔히 퍼져 있는 오해는 치매를 단순히 기억력 문제로만 보는 겁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거나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것만 보고 저건 치매다 라고 단정 짓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단순화입니다. 물론 기억장애, 특히 최근 일을 잊어버리는 당위 기억력 저하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눈에 띄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1분 전에 대답해 준 내용을 잊고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단순히 깜빡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치매는 인지기능 전반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만들던 익숙한 요리 레시피라도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어려워져서 식사 준비가 힘들어집니다. 말하기에도 문제가 생겨서 딱 맞는 단어를 찾기 어려워지거나 익숙한 동네에서도 길을 잃는 등 공간 지각력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행동 변화도 나타납니다. 무기력해지거나 쉽게 짜증을 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들뜨고 억제되지 않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건망증이라고 무시하고 넘긴다면 소중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생기는 흔한 건망증과 정말 걱정해야 할 초기 신호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 열쇠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자체를 잊어버린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의 이름이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 나중에 기억이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분들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면 그건 걱정스러운 신호입니다. 대화 도중에 잠시 이야깃거리를 놓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책의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능력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이러한 인지 문제가 실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할 때입니다. 만약 돈 계산이 헷갈려서 혼자 시장이나 마트에 갈 수 없거나 고지서에 뭐가 쓰여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요금 납부를 할 수 없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같은 의료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진단이 빠를수록 그분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기 진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고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선 모든 인지기능 저하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울증, 비타민 부족, 갑상선 문제 또는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태를 충분히 교정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령 치료가 불가능한 형태의 치매라고 할지라도 조기 진단은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초기 단계에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각한 증상 발현을 수개월, 아니 수년까지 늦춰줄 수 있는 약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조기 진단은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계획하며 법적, 재정적 문제를 정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와 맹목적으로 싸우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또 다른 두려움의 원천은 바로 유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치매를 앓으셨으니 나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전적 소인, 즉 물려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포이포 유전자 APOE4 같은 특정 유전자가 있다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반드시 병에 걸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나 역시 위험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병에 걸리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 50%의 확률로 유전되는 유전성 치매라는 희귀한 형태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치매 환자의 1%도 차에 되지 않는 아주 드문 경우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경우를 보면 유전은 여러 위험 요소 중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다른 요소들은 우리 스스로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결코 운명적인 선고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받은 패일 뿐입니다. 이 게임을 어떻게 운영하고 승리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는 몸의 건강과 뇌의 건강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장에 좋은 것은 머리 뇌에도 좋다는 뜻이지요. 첫째, 바로 신체 활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하다못해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새로운 신경세포와 연결고리가 생겨나도록 자극합니다. 둘째는 바로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면 우리 뇌가 분명히 고맙다고 할 겁니다. 셋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독소를 청소하는데 특히 치매의 원인인 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도 이때 제거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말 그대로 우리 뇌를 병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리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두뇌 활동, 즉 정신활동입니다. 이를 인지예비력, Cognitive Reserve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지예비력은 마치 우리 뇌의 지적인 비상금 혹은 지정여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비력은 평생 동안 교육을 받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꾸준히 축적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어려운 책을 읽거나 심지어 단순한 십자말풀이를 풀 때도 우리는 단지 뇌를 훈련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경망, 즉 새로운 우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질병으로 인해 뇌 속의 어떤 주요 도로가 망가지더라도 뇌는 이 예비 경로, 즉 우회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 예비력이 큰 사람은 질병의 증상에 더 오래 저항할 수 있습니다. 뇌에 이미 병리학적 변화가 시작되었더라도
뇌가 스스로 보상할 방법을 찾기 때문에 증상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는 일에는 결코 늦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뇌 건강에 대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즉 사회적 연결의 힘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사회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뇌는 소통을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이미 입증된 위험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우리 뇌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말을 골라야 할지, 상대방의 감정은 어떤지 파악하고 정보를 분석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죠. 이 자체가 뇌의 다양한 부분을 위한 복합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 모임에 참석하는 것, 봉사활동, 심지어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방 안에만 갇혀 지내면 뇌는 필요한 자극을 잃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결국 녹이 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다면 현대의학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기적의 약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학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증상을 관리하고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높여주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공격성 같은 동반되는 문제들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약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치료법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지훈련,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비약물적 치료들은 남아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자기 표현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건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약물과 치료법들이 계속해서 시험되고 있습니다. 아직 획기적인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매년 우리는 뇌와 치매의 발병 기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은 완치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서 치매를 앓는 분의 눈으로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 몇 가지를 잊어버리는 정도의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구조와 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낯선 방에서 눈을 떴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몇 년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익숙했던 가족들의 얼굴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수저나 젓가락, 심지어 전화기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도 그 용도를 잃어버립니다. 작은 소리나 빛조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의 모든 질서가 깨져버리니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길을 잃은 듯한 극도의 당혹감이 밀려옵니다. 가족들을 지치게 만드는 여러 문제 행동들, 예를 들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하거나 때로는 공격성을 보이는 행동들은요. 결코 심술이나 일부러 괴롭히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낯설고 이해할 수 없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통제력과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내면의 패닉에 대처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공감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저 고통받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돈 속에서 그분에게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안식처, 즉 안전한 섬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소중한 가족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예전의 대화 방식으로는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대화하는 양쪽 모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몇 가지 간단하고 중요한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말하는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세요. 천천히, 또렷하게,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씀하세요. 길게 설명해야 하는 개방형 질문 대신 네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으로 뭐 드시고 싶으세요? 대신에 닭고기 드실래요? 생선 드실래요? 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둘째, 주의를 끄는 노력을 하세요.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면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어주세요. 셋째, 논쟁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마세요. 특히 기억이나 현실 인식이 왜곡되어 있을 때는 상대방이 틀렸다고 논쟁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대화의 초점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어머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셨나요? 라고요. 여러분의 목표는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편안함과 자신이 경청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집 안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의 세계는 익숙한 공간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이 공간은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깔개나 카펫은 바닥에서 치워주십시오.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밤에는 조명을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문에 화장실, 침실 같은 글자를 담은 밝은 색상의 스티커나 안내판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카로운 칼, 세제 같은 가정용 화학 제품, 그리고 약 같은 위험한 물건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산책, 취침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각에 맞추어 익숙한 일과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은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큰 시계와 달력을 걸어두세요. 새로운 물건을 들이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어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깨끗하고 차가운 병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집이 여전히 아늑하면서도 환자가 방향을 쉽게 찾고 일상적인 부상을 피하도록 돕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늘 묵묵히 그늘에서 애쓰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치매를 앓는 가족을 돌보는 배우자, 자녀 혹은 손주분들 말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한 사람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죠. 이런 분들을 돌보는 일은 짧은 달리기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 일은 엄청난 육체적 소모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든 감정적인 소모를 요구합니다. 계속되는 긴장감, 죄책감, 때로는 서운함과 무력감,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가 쌓여서 돌봄을 하는 분들에게 소진증후군, 즉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상태는 정말 위험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에서는 물을 떠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돌봄 지지 모임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단 1시간이라도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과 취미 생활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잊지 마십시오. 21세기, 요즘 세상에는 기술들이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따뜻한 보살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고 안전을 크게 높여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팔찌나 열쇠고리, 심지어 신발 깔창 형태로 된 GPS 추적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지정된 안심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곧바로 알림이 갑니다. 특히 치매 등으로 인해 갑자기 집을 나서거나 길을 잃기 쉬운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움직임 감지 센서나 문 열림 감지기도 있어서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실 경우 바로 보호자에게 알려줍니다. 타이머와 알람 기능이 있는 똑똑한 약 복용, 알림이는 약 먹을 시간을 잊지 않도록 소리까지 내서 알려줍니다. 큰 버튼과 연락처 사진이 붙어 있어서 사용하기 쉬운 전화기는 가족과 항상 연결되어 있도록 도와주고요. 심지어 평범한 음성 비서 기능만으로도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그날의 일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도우미가 되어 반복되는 일상 업무를 덜어주고 추가적인 안전까지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찾는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종종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에 의지하게 됩니다. 인터넷에는 치매를 고칠 수 있다는 기적의 약초나 비밀식단 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넘쳐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치매의 진행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민간요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징코 빌로바이나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일부 건강보조식품들은 연구 결과가 아직도 일관적이지 못해서 이것만으로 치매를 치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약초나 보조제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과 상충되어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안적인 치료법이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절망적인 마음이나 사기꾼들의 헛된 약속 때문에 검증된 의학적 치료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돈 낭비를 넘어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치매와 관련해서 가장 마음 아픈 일 중 하나는 바로 사회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씌우는 낙인이라는 굴레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치매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합니다. 깜빡증이나 망령 같은 부적절한 농담들은 가족들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길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에서 환자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 보일 때 사람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이 낙인 때문에 남에게 밝히기 창피하다는 생각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게다가 가족들에게 죄책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치매에 대해 솔직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치매는 당뇨병이나 신부전증 같은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인 질환일 뿐입니다. 치매 환자분을 두고 함부로 미친 사람이나 식물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 힘든 질병을 겪고 있는 다른 모든 분들처럼 존엄성과 존중, 그리고 따뜻한 공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이 치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싸우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공동 책임이자 숙제입니다. 치매 진단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더라도 그 진단 이후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질 뿐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치매를 앓으면서도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기쁨과 사랑, 그리고 창의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소설 디스크월드, 디스크월드의 작가인 영국의 테리 프래쳇, 테리 프래쳇. 작가님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집필 활동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들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서 싸운 적극적인 운동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무엇을 잃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어려운 대화는 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음악을 들으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는 선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감정적인 기억은 지적인 기억보다 훨씬 더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주는 사랑과 보살핌, 따뜻한 마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금, 여기의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치매 연구와 치료 분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은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뇌척 수액 분석이나 특수 뇌 스캔 방법을 활용하여 첫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기 개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단순히 증상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본적인 기전, 즉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 엉킴 자체를 표적으로 하는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치료법이나 뇌 자극술 같은 새로운 치료법도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위험 요인 연구와 예방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치매를 정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의 목표로 뭉쳤습니다. 비록 최종 승리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연구 결과가 우리를 그 목표에 가까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는 10년, 20년 전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관적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사형 선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진단일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그 답은 명확합니다. 치매는 진단입니다. 물론 힘들고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병이지만 이것은 선고가 아닌 진단입니다. 선고와 달리 진단에는 반드시 대응 방안이 따릅니다. 해결책을 찾고 변화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치매가 단순히 나이 들매 문제가 아니며 단순한 기억력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과 식단, 그리고 꾸준한 두뇌 활동을 통해 치매 발병 위험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기 진단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진단 뒤에는 여전히 우리의 사랑과 인내, 존중이 필요한 한 사람, 곧 소중한 인격체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중요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른 어려운 주제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치매에 대해 어떤 오해나 잘못된 속설들을 접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